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호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5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요즘 핫한 이슈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영주 기자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눠볼까요? 앞선 4일부터 시행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혹시 뭔지 아시나요, 대표님? 좀 생소한데요. 제가 사전 의형 연명 동향서 그게 뭐죠? 말이 좀 어렵죠. 네, 말도 어렵죠. 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요, 말 그대로 연명, 그러니까 생명을 늘리는 의료 행위를 사전, 그러니까 제가 그 당사자가 그런 말기 환자가 되기 전에 의향서, 자신의 그 의향을 쓴 문서를 얘기합니다. 이게 앞선 4일부터 등록이 시행이 됐는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연명 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연명 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달 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네네. 연명 의료 결정 제도는 환자가 연명 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명 의료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자기가 이제 가망이 없을 때 네. 연명 치료 같은 거를 중단하고 네. 그냥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보건복지부는 석 달 동안의 심사업을 마치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연명 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네, 연명 의료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담당 의사가 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서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등록기관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추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었을 때 담당 의사가 작성자 본인에게 다시 확인해야 이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 전국에 한 16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작성해야 하고요. 미리 작성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미리 작성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이죠. 예. 네, 미리 작성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모나 형제 등이 대신해서 작성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했더라도요, 중간에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 처리할 수 있고요. 등록기관이 맨 처음에 제가 작성한 곳에서 이제 그게 아니라도 어디서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정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이 아니면 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없고요. 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는 데에는 비용이 절대로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시범사업 동안에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모두 9,33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요. 70대가 또 가장 많았습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 의료 계획서를 쓴 사람은 모두 107명으로 이 가운데 54명이 연명 의료를 중단했고요. 47명이 숨진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 연명 의료 동향서하고 또 사전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요. 아, 예. 그 2개가 이제 별개죠? 틀린 거죠? 그 명칭이 약간 변경이라기보다 약간 변질돼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요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 사전 의료 의향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말이 좀 어렵죠. 그 말을 잠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어렵게 하거나 말을 한자를 붙여서 알지도 못해서 한자 쓰지 맞아요. 자꾸 이상하게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 의료 치료를 받을 것인지 의향을 사전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요. 네, 그게 뭐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네, 앞선 2월 4일부터 시행이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등록을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 이제 뭐 존엄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에이즈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뭐 에이즈나 말기 암 환자나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만성 간경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분들이 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혈액 투석 또는 뭐 항암제 투여 이런 시술, 의학적 시술을 받아서 치료 효과가 없이 그 임종 과정, 그러니까 이제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을 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보다 언제까지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졌을 때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존엄사하고 웰다인 관련돼서 그런 거. 그렇죠. 네, 그거예요. 법이 네. 2년 전에 만들어져서 시행이 이제 올해부터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왜냐면은 연명치료를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자 자신한테 이제 고통도 많이 오거든요, 가족들하고. 그렇죠.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존엄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나를 이제 뭐, 의사의 등기를 받으면, 내가 뭐. 네, 안락사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죠. 뭐, 불치병이나 아니면은, 그랬을 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존엄사까지는 인정은 안 되지만, 이제, 소극적으로 연명치료는 안 받겠다. 연명치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명치료를 의무적으로 의사는 해야 됐었거든요. 그 연명치료에 대한 그런 거를 소홀히 하면 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받을 권리가 환자한테 있으니까 내가 이제 치료를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받겠다 해도 의료기관에서는 그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됐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렇죠. 이 법이 생기면서 문서를 어느 요건에 작성해서 그 문서를 해놓으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연명치료 안 받고 자기가 이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끔 연명치료 안 하면 이제 죽게 되니까 뭐 기적적으로 이제 회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정은 간접적인 존엄사 인정이네요, 일종의.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법 최초에 나왔을 때는 이제 막 뭐 좀 찬반이 뜨거웠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죽을 권리가 인간한테 있는가, 뭐 그러니까요. 자살 아니냐, 이거는 일종의 간접 자살 아니냐, 뭐 이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인간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이래서 찬반이 뜨거웠는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남아있는 환자들, 가족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다. 환자, 당사자도 고통스럽지만, 뭐, 이게 그 연명치료 한다 해서 치료가 확 되는 게 아니니까요. 계속 그 목숨만 그냥 병원에서 조금씩 이어가는. 그렇죠. 그럴 경우, 과연 무엇이,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겠죠? 철학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나올 텐데, 무엇이 정답이고 정이냐, 진리냐, 이래서 한반이 이제 뜨겁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기 이용주 기자는 동양, 뭐, 그거 사전 그거를 갖다가 좀 미리 작성할 생각이 있어요? 이게 참 진짜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철학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작성하고 싶지 않은데. 의료의 혜택을 최대한 받다가. 뭐, 그게 이제 내 운명이 이제 닿으면 가는 거겠지만. 미리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안 받을 거야 해서. 중단한다고 그러면 좀 너무 허무하거나 허탈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작성하기가, 작성을 미리 한다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불치병이 있다고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면 이제 작성할 것 같은데, 현재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작성 의향서로 미리 내놓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등록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뭐, 단체하고 법인하고 병원 몇 군데 이렇게 돼 있던데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그 전국에 등록기관을 지정을 했고요. 지정된 곳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요거 176개네요. 많이 지정이 됐군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용기자. 작성하러 가셔야 되겠네. 조금 이게
저 인간의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인간이 바벨탑을 짓고, 언어가 달라졌다, 이런 성경 내용도 있긴 하거든요.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인간의 어떤, 오만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오만하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예. 법률가들의 그런 고민도 실상은 인간의 죄를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벌한다라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중단하냐 중단하지 않느냐의 그런 결정인 것 같은데요. 예. 정말로 무거운 그런 어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일단은 의향서를 작성을 할 의향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찬성 반대를 묻는 질문이시라면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악의, 그러니까 이게 오용되거나 아니면 장기 기준도 마찬가지니까 장기 매매를 찬성 반대하는 이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악용될 우려를 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네,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네. 제 소견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들의 의사입니다. 예. 가족이나 지인들의 의사인데요. 저는 죽기를 바라지만 고통스러워서 가족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의 생명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저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산속에서 혼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닌 이상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찬반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협의가 됐으니까 이런 법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국회를 통과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꼭 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네.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별로 이렇게 동조하고 싶진 않지만, 전체 사회적으로 놓고, 이런 법이 찬반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어느 정도 사회에서 또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니까 아예 이런 제도가 막혀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래서 고통이 많았었는데 예. 이런 게 이제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니까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이다. 인간의 이제 결정의 영역을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법상이 있으니까요. 넓혔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고 하지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앞서 밝혔듯이 개인적으로 이건 약간 좀 미리 뜨기는 좀 겁이 나네요. 대표님, 저 이거 약간 논외인데,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예. 우리나라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냉동인간 해가지고, 세포를 이렇게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의학이 발전했을 때 다시 이제 생명을 연장하겠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혹시 그것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백만장자들. 네. 냉동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전에 아니면 죽기 전이든가 이렇게 해서 신체 전체를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머리만 일부를 목만 보관 머리만 보관하거나 잘라서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세포만 조직만 보관하거나 이제 그건 취사 선택인데 그게 1970년인가 80년대부터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됐죠. 엄청난 비용을 많이 주고 그렇죠. 냉동인간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 많대요 지금. 예. 근데 그거를 일부러 하기 싫고 내가 만약에 죽기 직전이다. 네. 뭐라 해야 되나요?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이러면은 글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윤리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예측을 벗어나지 않으시네요 대표님. 예. 윤리적으로는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요? 예. 네, 인간의 생명을 또 연장을 해서 간다. 그래서 복제를 한다. 예. 그거는 좀 약간 모르겠어요. 제 가치관으로 왜 안 되는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그럼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시 태어나서 신이 부여해준 이렇게 자기 신이 있다고 하면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걸 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천국으로 가든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걸 다시
억지로 인간의 능력에서 거슬러서 다시 복제를 해 간다 그러면 약간 좀 생태계의 질서나 이런 우리 인간의 이런 뭐 역사라든가 이런 게 다 순리? 뭐 순리라고 할 수 있대요. 전반적으로 큰 범위에. 그런 거 다 무너지지 않을까요? 질서가? 알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요. 현직 의사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도 토로가 됐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그렇죠. 환영할 법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환영한다고요? 네, 환영하지 않나요? 반대하나요? 이분들은 이제 반대 환영 이런 측면을 떠나서, 그러니까 현장 의사들이 이제 가족들에게 임종을 고지를 해야지 그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임종 고지에 대한 윤리적인 거부감이나 부담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외국에 나가 계신다든지, 이랬을 때 녹취를 한다거나, 그분이 실제 정말 가족인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현장 의사들이 밝혔습니다. 네, 미리 자기가 이제 의식이 분명할 때, 네. 그렇게 미리 작성해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족들의?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연명을 중단해야 될 경우에, 가족들이. 의식이 없을 때는. 네. 의식이 없을 때는 이제 의향서를 써놨으면 미리. 네.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의식이 명료했을 때 그걸 작성해서 미리 써놨으면. 예. 의식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의식이 없어졌을 때, 그럼 가족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번복하면은 뒤집힐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뒤집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뒤집히지 않더라도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환자의 의사 의견에 따른 거고, 이제 의사는 양심을 걸고 이제 처방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사 입장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없으면 없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거를 제가 보기엔 예. 의료기관이 예. 이걸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영역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작성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환자 개인의 의견을 묻는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의식이 있으면 모르는데 의식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또 의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죽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법 규정이 없었잖아요. 만약에 치료를 안 하면 의료기관 책임이 돼버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예. 이런 제도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수익적 입장에서는 연명치료 계속하면 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거하고 또 차원이 틀리니까 이거는 또 그렇죠. 환자한테 초점이 맞춰진 거라서 환자를 위한 환자 가족을 위한 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거에 대한 선택은 뭐 그렇게 의료기관에서 부담을 느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사항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현장 의사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의사가 임종기에 접어들었다고 가족들에게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이제 뒤늦게 알게 됐을 때 그런 윤리적인 부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귀국을 해서 나의 가족이 연명 치료를 중단을 했고, 의사가 그런 발언이 있었고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명 치료가 중단이 된 거니까, 그런 윤리적인 책임감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토로를 한 거고요. 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갑론을박할 내용이 없네요, 그 내용이 자체가. 그렇죠. 네. 알려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왜냐면 이걸 저도 몰랐었는데. 네. 이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제 해서. 좀, 그럴 경우에는 저도 아마 많이 깊은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이걸 작성할까 말까를. 그래서 좀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하는데, 들으시는 분들 입장도 다 틀리니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항상 좋은 주제로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또 항상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매주 유익하네요. 이렇게 정말 많은 지식도 또 함양이 되는 거. 예,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네. 다음에는 좀 밝은 주제로.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